벌써 4주차가 아니구나. 제가 실수했네요. 3주차인데, 이거. 금방 바꾼 건데 3주차인데요. 맞죠? 3주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일 포스팅 그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진행 경과 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활용한 제목 짓기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이번 주에 소로님이랑 셀파님한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랑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걸 넣어놨는데 또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뭐 길게 이야기 아무튼 다른 분들도 이제 보실 테니까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또 이 부분은 삼계마미님이랑 습관의님이 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사항들이었는데 블로그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계속 못하나 제가 3주차입니다. 네. 3주차. 네. 3주차 보면은 이제 이웃을 봤을 때 이웃이 이제 요만큼씩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럼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평균을 좀 내봤어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주차별로 몇 명 정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통해서 몇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음, 평균이 75명이라는 거는 하루에 10명씩 뭔가 꾸준히 이웃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도 신청이 안 되게끔 닫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음, 일방적으로 이웃으로 추가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70명 정도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되는구나. 그럼 1년이면 3,650명이 이웃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한계마미 님도 이제 이거 계산이 안 됐네. 여기도 계산이 안 됐네요. 여기 두 분이 계산이 안 된 것 같고 여기 지금 소론이 같은 경우에는 623명이 늘어난 거죠. 우와, 하루에 100명, 한 90명 정도의 사람이 네,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스티븐 스님 대단한. 61명, 종인영님 63명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세 분은 그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세 분은 지금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별도로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 세 분은 지금 스티븐 스님도 하고 계시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갑자기 전자책 마무리한다고 그냥 네. 늘어나는 대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딱 보이는 거죠. 수치적으로. 예, 예, 지난주에는 예. 훨씬 더 110명인데 이번 주에는 또 그때 딱 4일 정도 하고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이인형 님도 지금 안 계시지만은 처음에는 안 하셨고 그다음 주체 하셨고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웃이 많이 늘어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신기한데 3주차에 지금 대부분 이제 네 분이 방문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최대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음, 부분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3주차에 딱 3주차 정도가 딱 접어들었을 때 이제 또 다음 주차면 또 마지막 주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약간 이제 힘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제 이게 앞에서부터 내가 그 이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사해가지고 그 키워드 분석에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탄력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루즈해지면 대부분 3주차에서 약간 하향세로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세 개 음, 정도 지금 운영을 해, 5기 이제 이 정도까지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3주차에 좀 힘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음, 4주차에는 약간 올라갈랑 말랑 하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주차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방문자 수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월요일에는 이렇게 사실 방문자 수가 많긴 했는데 제 방문자 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8,000명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저도 방문자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문자는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글을 좀 내가 글 한 개를 쓰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느냐 안 기울였느냐로 귀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키워드 분석을 좀 더 내가 정확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랑도 연관될 수 있겠죠. 근데 어 그래서 아무튼 3주 차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들 힘이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순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순위가 계속 올랐고요. 상계마미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 상계마미님이 지금 엄청 빠졌잖아요. 다 매주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상계마미님이 글을 이제 2개씩 항상 쓰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시란 말이에요. 상계마미님이 반려동물 인플루언서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블랙키위는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순위가 올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키워드를 노출되는 키워드, 경쟁이 강한 키워드에 노출이 많을수록 그 등수가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계맘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키워드 챌린지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키워드 챌린지에 글을 신청을 하면은 그 뷰탭, 이제 여기 있는 네 분이 노출되는 뷰탭이라는 곳이 있는데, 뷰탭에 노출이 많이 돼야 하니까 순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뷰탭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뷰탭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으면은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여기에다가 글을 도전해요. 그러니까 글을 발행하면 뷰탭에 이렇게 글이 뜨잖아요. 근데 키워드 음, 챌린지를 하면은 글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키워드 챌린지 이 섹션으로 순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있던 글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게 있는 거야? 뷰탭에 있는 게 음, 그러니까 근데 모두 그렇진 않는데 키워드 챌린지를 신청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음, 지수가 엄청 높으면 이게 2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거 2개 여기에 있는 거를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여기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뷰탭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또 줄어드는 거여 가지고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음, 인플루언서들이 그래서 인플루언서 순위는 높은데 블랙키위나 이런 거에 순위는 낮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음, 경우도 그거를 사천이 때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음, 사천이에서 계속 이 블랙키위 기준으로 순위가 안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 이제 제가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매주 그렇게 오르고 지금 2,400등 정도까지 이제 왔거든요. 음,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경제 용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 엄청 경쟁이 약한 키워드들을 대부분 매일 제가 5개씩 도전하다 보니까 이 5개를 도전하고 이거는 키워드 챌 이쪽으로 넘기는 걸 안 하거든요. 무조건 여기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꾸준히 올라요. 사실 2002대에서 제가 지금 순위가 계속 오르잖아요. 한 번, 두 번 빼고 계속 음,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경제 용어를 5개 정도씩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 이게 그 뷰탭의 순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따가 생각해 볼 문제에 그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5개 발행하는 거는 뭐 신의 경지죠, 뭐. 이게 글을 5개 발행하는 건 아니고, 예, 그 경제 예. 용어를 글 하나에 쓰는데 키워드를 5개를 노려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이제, 근데 발행도 5개, 뭐 6개 이렇게 그쵸. 하셨, 저번에, 네,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글을 5개를 반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블랙키 순위가 오르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항상 5개 정도씩 발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음, 정도의 수준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음, 지금까지는 이 블랙키위 수준, 그 순위가 오르지 않았고, 4,000위대에서 항상 정체돼 있었어요. 제가 이 음, 경제 용어라는 키워드,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를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10월부터.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4,000위대를 뚫고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2,000위대까지. 근데 그 키워드는 매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키워드가 매번 바뀌는 거고, 음, 제가 이거를 보시면은, 어, 매일매일 이거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썼거든요. 세상에.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써요, 매일. 제가 그리고 오, 하루 중에 블로그 글 쓰는 거 중에 1번. 이게 첫 번째 포스팅이거든요. 되게 보면 경제 용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 이렇게 썼죠. 지금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10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음, 4일부터 해가지고 매일 썼거든요. 다섯 개씩이잖아요. 한 개씩 5개 해가지고 이렇게 음, 순서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썼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쓴 게 351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70일 동안 쓴 거죠. 이 경제용어라는 이 키워드를. 그러니까 순위가 음, 4,000등에서 2,400등까지 들어왔다라는 음, 거죠. 왜냐하면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저도 이거를 지금 오늘 아직 확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이런 어떤 논리냐면은 커튼콜, 커튼콜을 검색했을 때 뷰탭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이유가 있네요. 커튼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커튼콜 용어에 음, 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초에 그 드라마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네요. 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써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율 보증보험 이렇게 검색하면은 2위로 나오죠. 제가 음, 이런 식으로 사실 키워드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썼는데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위가 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안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화폐착각 보면 또 1등으로 이렇게 나오죠. 음, 화이트 해커. 이거는 또 안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인플루언스 섹션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죠. 이 탭으로 가볼까요? 그때도 안 나오네요. 화이트 해커 학원이라는 게 또 있군요. 교육용어로 많이 쓰이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쓰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 글을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 아, 예를 들면 갈수록 글쓰기 어려워지는데 큰일 났네요. 글 쓰면 막 그냥 여기 이미지도 그냥 따오고 뉴스 하나 검색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그 지식백과에 있는 경제 용어다 보니까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뭐 음, 제 생각 쓰고 결국 코튼콜이란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이제 굉장히 쉽게 쓰는데 그 많은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순위가 꾸준히 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 지식백과 그거는 뭔데요? 지식백과는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면 사실 지식백과를 보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화이트 어, 해커 이런 거면은 사실 지식백과가 먼저 안 뜨잖아요. 이런 데 보면. 근데 여기 이렇게 지식백과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설명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저는 어, 용어를 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한 문단 정도, 두 문단 정도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걸 보고 음,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는 거죠. 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어체로 쓴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 지식백과는 그 음, 약간 좀 약간 딱딱할 수 있는데 구어체로 음, 쓰니까 조금 사람들이 읽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음, 뭐 최근의 사례라던가 뉴스에 나온 사례라던가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그 글을 하나씩 더 적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 용어가 최근에 이런 커튼콜이라는 것도 사실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검색을 하게 된 용어거든요. 음, 왜 경제 용어에 커튼콜 화물연대 파업인데 커튼콜이 왜 나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커튼콜이라는 용어가 이런 의미다라는 음, 거를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에는 커튼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글도 쉽게 쓰고 순위도 올리고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와, 그 전략 조금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진짜. 네. 근데 이게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근데 예, 스파님이 지금 이제 교육 쪽으로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육 쪽에서도 용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교육 관련된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아마 경제 용어처럼 풍부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시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지난번에도 그 수학자 묘비명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 거기서 예. 키워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몇 개 딱딱 캐치해가지고 하나의 글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음, 소재가 다양하다라면은 좋죠. 그 분야에 음, 대한 이제 정리도 하면서 글도 쉽게 예, 쓰면서 이 노출까지 노려볼 음,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음,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순위를 올렸다라고 이야기 들으실 수가 같고 음. 그다음에 그러면서 거기서 쓰실 때 썸네일은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 그죠?
썸네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다른 건 다 캡처해서 하고. 어, 그 이미지 캡처하는 거 괜찮네, 그죠? 네, 캡처하는 게 저는 뉴스를 무조건 캡처해가지고 예, 그냥 예. 그 뉴스 내용을 캡처한 걸 사용하거든요. 아, 그 뉴스 그 캡처를 할 수 있는 거는 알캡처 사용하시면 편하세요. 알캡처. 알 캡처요? 알 알캡처. 캡처도 다운받아야 됩니까? 네? 알 캡처는 뭡니까? 알캡처가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 캡처를 해주는 프로그램. 여기 이거 화면 이렇게 어, 보이세요? 저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 예, 예. 이거 이렇게 하면 해서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쭉 하면은 이 여기를 내가 캡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여튼 저는 이런 거에 너무 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거 그러니까 큰일 이거 났습니다. 하나씩 아무도 하나씩 배워 가셔야죠.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형광펜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다 이렇다 예, 이렇게 예, 예. 해가지고 이제 복사하면 아, 바로 그림으로 복사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순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습관네임님이 꾸준히 오르고 계시고요. 근데 습관네임님 같은 경우에는 사기에 이제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키워드 분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나 그 노하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이 글을 이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썼을 때 노출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만 4만위대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3만이 지금 이제 2만위대까지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이제 갖춰진 거죠. 베이스가 키워드 분석을 하고 나한테 내 등치에 맞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네. 소로님이나 스티븐스님이나 종이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시는 이제 과정이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상승폭은 굉장히 이제 많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 음, 분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이 순위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베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뭐 다들 뭐 고만고만한 그렇죠. 사람들이니까요. 다들 예. 뭐 블로그를 접근했을 때 뭔가 키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상 글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쓰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위 때에는 대부분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순위가 낮을 때는 순위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음, 그래도 이제 지금 한번 순위가 팍 상승한 다음에 이 순위가 또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오를 거예요. 이렇게 또 오르고 또 내리고 초반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위가 또 오를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스티븐 뉴스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좀 오르셨죠. 50 처음에 순위가 아예 안 잡히셨었는데 여기까지 예. 오신 거니까 엄청 저는 음, 빠르게 오셨다고 생각 들고요. 소로님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0만 등에서 19만위까지 이거 이거 제가 계속 좀 아, 10만이구나. 제가 이거 지금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소로님이 올르셨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 수치가 제가 뭔가를 지금 20만 다 잘못 넣었어요 지금. 이게 어디선가 뺄셈이 다 잘못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더 소로님은 이때보다 떨어지셨어요. 그죠? 2주 차이 네. 스티븐스님은 맞고 예, 저는 좀 맞는 것 같고, 조인영 님도 알겠습니다. 이 33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여기가 좀 잘못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다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거의 마지막 주고 그 다음 주 이제 월화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15만 등 이상까지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 일일 포스팅 한 달 정도 하면 대부분 음, 15만 등 이내로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음, 네, 아마도 남은 기간 동안 보시면은 소로님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종인영님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아예 신규 블로그여가지고 그게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브랜딩 블로그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어가지고 사실 어떤 키워드 노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본인의 글을 쌓아가기 위한 용도로 하고 계셔가지고 그 순위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한 번 더 퀀텀 점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인 이웃이랑 방문자 수 순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키워드를 잠깐만요. 네, 잠깐 보시면 네, 그 스카네 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지난달에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리더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분도 하신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3만 등까지 갔으니까 네, 정말 또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죠? 그럼요. 그 사기의 우등생이었어요. 예, 예, 저 봤어요. 그래, 너무 네, 놀랐어요, 진짜. 네, 제가 그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등생이셨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셨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처음에 시작했을 때 57만 등으로 시작했어요. 사기 때. 사기 오. 시작할 때. 근데, 예, 예, 저랑 비슷한 이제 시기네, 네,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에 잡히고 끝날 때 5만 등으로 끝났어요. 5만 5천 등. 오, 어, 그러니까 엄청 오르신 거죠. 예, 57만 등에서 시작했는데 5만 5천 등까지 올랐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사기 때도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거는 이런 키워드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거를 계속 하셨거든요. 꾸준히. 그리고 그때 할 때도 1포스팅 또는 2포스팅을 꾸준히 하셨었는데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항상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건데 그 키워드 분석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 빠르다. 성과가 쭉쭉 잘 나와요. 네. 음, 그런 것도 적용을 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까지를 잘 뽑아내시는 분들이 성과가 확확 잘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레토의 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20%는 무조건 성과가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될 만한 엄청난 그 성과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20%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교육을 듣는다. 그럼 10명이 참가한다? 그럼 나는 2등 안에는 무조건 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참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음, 보편적으로 20%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서 내가 20% 안에만 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튼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활용한 제목 짓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 블랙키위 기준으로 키워드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지난번에 셀파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키워드 분석을 하면은 그 수학자의 묘비 그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때도 이제 그 소로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랑 스티븐 뉴스님 이야기 드렸던 거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소로님 거 이야기할 때는 키워드가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쵸, 소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소로님 오늘 글 안 쓰셨네요. 아, 이제 곧 올라갑니다. 예. 네. 저도 아직 안 썼어요. 이거였거든요. 그쵸? 예, 예. 이 글이 2023년 EU 철강 시멘트 탄소 국경세 CVAM 뜻 배경 한계 국내 기업 영향. 이게 키워드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 조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이게 엄청나게 많고 일단 제목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많으면은 조합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어떤 키워드에도 집중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을 할 때
키워드를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핵심적으로 노출을 노리는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을 하고 그거를 본문에 반영하는 거를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소로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목에 왜냐면 키워드가 많아지면은 또 본문에도 그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제 완전히 이게 막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스티븐 스팅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거 수학자 묘비였죠. 예를 네. 들면은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거의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학자, 음. 묘비, 내용. 요게 이제 결국, 키워드 그 예. 단어 세 개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다.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 적다. 근데 본문의 음. 내용을 읽어보니 수학자 중에서도 여러 사람의 묘비 내용을 작성을 음. 했었다. 그래서 뭐 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제목에 같이 음. 반영됐었으면은 오히려 검색량이 요렇게 이 제목이었을 때는 검색량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3개만 들어갔었으면은 검색량이 350까지 증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키워드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더 포함된 상태로 반영을 했으면은 훨씬 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입량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근데 지금 그것도 넣어도 됩니까, 지금? 이거 유입 어떠세요? 지금. 그래도, 예, 조금씩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저는 바꿔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바꿀게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셀파님. 예, 왜냐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를 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통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통계. 네, 통계에 들어가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아, 이 글이 아니구나. 어쩐지 뭔가 많이 들어왔다 싶었네요. 잠시만요. 경제영어. 오늘 쓴 거 한번 봐볼게요. 이걸 통계를 들어가서 유입 경로를 한번 보세요. 유입 경로. 아, 이건 오늘 쓴 거여가지고 이게 잘 안 잡히네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하루 전에 거 하시면. 네. 이렇게 통계를 들어가 보면 이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 유입 경로를 보는 거예요. 유입 예, 경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음, 무주택 확인서로 많이 들어오네. 무주택 증명서도 들어오는구나. PC도 무주택 확인서로 많이 들어오네. 이건 어차피 인플루언서 탭에서 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그래서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걸로도 이미 노출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제목이 그때 수학자 묘비 내용 이런 예, 거였잖아요. 수학자 묘비 내용 아르키메데스 가우스. 가우스 또 한 명 디어 판토스인가 예, 있어요. 네. 예, 그 사람 디오판토스. 이렇게 넣으면은 예, 이제 예, 다양해지는데 이미 만약에 이 키워드의 내용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음, 사실 바꿀 의미가 없죠. 그쵸? 음, 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제 수학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넣었을 음, 때, 그러니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 묘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실제로 해볼까요? 제가 오늘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컴퓨터가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160에 8인데요. 아 뭐야? 아니, 로그인이 안 돼. 잠시만요. 로그아웃이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스티븐 스님께 일단 7등으로 노출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걸 음,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 지금 키워드 노출은 되고 있어요. 7등으로 되고 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 내가 이걸 제목에 아르키메데스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이 음,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음, 내가 직접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제목만 딱 바꾸고 음, 이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르키메데스 묘비, 뭐 가우스 묘비, 무슨 판토스 그 음, 묘비, 요 세 음,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내 현재 글이 노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제목을 변경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체크를 해봐야 이 사이클을 내가 온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네. 제목에 이 키워드를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블랙키 사용 그 요는 한 달에 얼마나 정도 됩니까? 블랙케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다른 거를 보려면은 이제 네. 유료로 사용을 해야 음, 되는데 무료로 음. 사용해도 충분히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일단 좀 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블랙키 키워드 분석을 해서 제목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 소형 키워드를 네. 모으면 중형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는 아까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게 160 그리고 뭐 가우스 묘비가 100 이렇게 됐을 때 160, 100 음, 이렇게 모으면은 300이 넘는 중형 키워드를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에 실제 검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키워드를 찾을 때 이게 만약에 스마트 블럭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네이버에 자동 완성되는 거 있죠. 어떤 키워드를 네. 입력하면은 그 밑에 네이버에 이제 쭉 떠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또 그 서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이다. 스마트 블록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 블록은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스마트 블록이 딱히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검색 음, 결과마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퇴직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주제를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묶어놨어요. 그쵸? 이게 어,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퇴직연금 네. 일시금, 퇴직연금 수령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종류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용어로 그걸 묶어놨단 말이죠. 이걸 묶어놨기 음,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를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퇴직연금 했을 때 퇴직연금 일시금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음,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사실 제목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 또 개인형이라는 건 앞으로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있죠. 그다음에 음, 뭐 종류, 해지 뭐 이런 식으로도 내가 키워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스마트 블럭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라도 얻어 걸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스마트 블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애초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 키워드들로 도전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음, 내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노출을 시켜도 노출을 애초에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스마트 블럭을 노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우니까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노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같고 근데 여기에 걸리면 굉장히 좋은 게 이게 바로 이게 노출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10월 달에 쓴 글인데도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방문자 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어, 네. 근데 여기에 걸리면은 방문자 수는 확 늘어나는데 여기에 걸리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내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여기서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글의 목적을 고려하자라는 건데 이 글의 목적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검색 노출이고요. 두 번째는 이윤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노출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글이 검색이 돼서 들어오게 하는 거고 이웃 노출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는 이웃들의 피드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검색 노출을 원한다라면은 철저하게 정보성으로 가야 되고 철저히 키워드 위주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제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개인형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권 종류 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여러 개 들어가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이웃들이 보는 글을 작성한다. 또는 내 블로그로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어떤 글을 좀 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제공해 주고 싶은 글이다. 그러면은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쓴 거랑 이런 거죠.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진짜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똑같은 내용을 적는데도 제목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게 클릭하느냐 마느냐에 전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누군가 노출됐을 때는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글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친 짓이라고 그러면은 손해를 보기 싫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손해를 회피하는 손실 회피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력적으로 카피라이팅을 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검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키워드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이것은 이웃들을 위한 글인지 아니면 검색 노출을 위한 글인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제목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어제 소로님이 쓰신 캐틀벨 운동과 그거의 관점 이런 거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그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 대신 이제 이웃분들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하면서 궁금하니까 이제 클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웃 노출을 위한 글이고, 근데 이웃 노출에 의한 글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클릭은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PD에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볼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웃이 많으면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이웃이 많으면은 이웃이 10,000명이다. 그럼 내 피드에 엄청 매력적인 글이 들어오면은 한 사람 막 100명, 200명씩 들어와가지고 그 글을 읽게 되니까 그걸로도 방문자 수를 이제 하루에 200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목적을 고려해서 제목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로그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신 소로님이나 스티븐스님이랑 종인형님한테는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고민이 되지 않을 사항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결정을 하고 이제 움직이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초반부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놓고. 예를 들면 상계마미님은 인플루언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뷰 탭이 있고 인플루언서 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글을 처음에 올리면은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됐는데 인플루언서 순위를 유지하고 키워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키워드 챌린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뷰탭에 노출되면 그 지속 기간이 길어요. 상위 노출되는 기간이. 근데 이 인플루언서 탭은 엄청 짧아요. 이렇게 기간이. 그러면 이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위를 높이려면은 짧은 걸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빈도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삼계마미님 같은 걸 하루에 글을 2개밖에 못 쓰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2개밖에 못 써.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성장은 안 되는데 이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똑같은 시간을 쏟아붓는데 이게 발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로그 성장이 너무 어렵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매일 죽을 때까지 매일 글 2개씩을 써도 나는 한 요 정도 수준일 거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건데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이게 운영하는 게 맞나? 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블로그 운영하는 게 물론 부업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일을 좀 덜하고 고부가 가치로 뭔가 수익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매일 다른 쳇바퀴 돌들 뭔가 나의 수익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으면서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어떤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변화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사실은 저는 이거를 블로그 운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통상은
또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다들 블로그를 하니까 나도 한번 운영을 해봐야지 다들 블로그 한 개씩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초반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내가 알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 멀리 바라보고 반드시 운영을 해야 중간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와도 극복을 하고 꾸준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블로그를 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초반에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블로그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그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간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느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블로그를 선택한 이유는 도움이 많이 처음에 저도 블로그를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명확히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전파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블로그를 활용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더불어 가지고 이제 그 수익을 얻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중간에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장기적으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이 휴식점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없으면은 이게 또 끝까지 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습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중간 목표로 인플루언서를 중간 목표로 잡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플루언서를 중간 목표로 잡으면은 사실 이거는 내가 통제하기 너무 힘든 요소다. 왜냐면 인플루언서라는 게 지금 조건도 명확하지 않고 선발도 이게 막 그 어떤 그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막 뽑히는 것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랜덤하게 뽑히는 경향이 너무 세서 이거를 중간 목표로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방문자를 꾸준히 만들어내면은 언젠가는 인플루언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너무 이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는 근데 요거를 중간 목표로 삼지 않으면은 또 이 동력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왜냐면은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뭐 방문자 수도 있고 내가 작성하는 글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목표로 중간 목표 삼을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목표를 내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글을 50개를 쓰겠다 이런 목표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금 글 100개 쓰는 게 목표거든요. 한 달 전체. 어, 그런 목표를 이제 딱 해놓고 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5개 썼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총 60개의 글을 썼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남은 기간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목표들을 중간중간에 수립을 해놓고 가면은 이게 그 완급 조절이 가능한가. 나를 좀 더 채찍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설정을 해놓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사실 주식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꾸준히 보면은 내 블로그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막 열정이 불타오를 때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 블로그 이거 운영하는 거 맞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이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목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힘이 빠졌을 때도 다시 이번 달에는 내가 뭐 글 한 50개 정도 작성해 보자. 여건을 고려했을 때 내가 30개밖에 못 쓰겠구나. 30개는 내가 이번 달에 꼭 작성을 해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이제 이 저점으로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저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저점을. 그래야 이제 내가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중간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합리적인 블로그 운영 전략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이건 제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뭐냐 글을 쓸 때 뭐냐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어떤 글을 쓸 것인가가 사실 가장 초반에 많이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글 쓰지? 이 고민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글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 어떤 고민에 글을 빠졌어요, 지금.
그죠? 이 글을 어떤 글을 써야 되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글을 쓰는 것.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아, 여기서부터 시간을 많이 소모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지치는 거죠. 아, 오늘 어떤 글을 쓰지? 그리고 때로는 글을 쓸 걸 정했어. 근데 키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또 여기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글을 쓰지? 만약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간을 많이 쓰면은 애초에 내가 찐이 빠져가지고 이거를 정작 잘해야 되는데 이게 메인인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글,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글이 한 개는 어떤 한 가지 주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 용어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고르고 그거를 딱 뽑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무런 고민 없이 쓸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쓰지? 경제 용어는 어떤 걸 쓰지? 그건 좀 고민을 하죠. 근데 이미 그런 것도 다 제가 지금 뭐 시사 경제 용어 700선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아, 5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5개만. 음,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 없어요. 이 글을 쓸 때, 경제 용어 글을 쓸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글들이 있어야 그러면 40분 동안 오케이 일단 글 하나 썼네. 오케이 그럼 일단 오늘 하나 썼다. 이, 이, 음, 이 안도의 감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글은 뭐를 써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을 하면서도 아 오늘은 또 무슨 글을 써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글 쓰는 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를 썼는데도 이거 막 그 하나 또 글을 완성하고 나면은 약간 또 의지가 또 이렇게 또 생기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하나 더 써볼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음, 두 번째 거 쓸 때는 조금 더 그 공부를 하면서 쓰거나 어떤 정보를 좀 더 수집해서 써야 되는 글들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쉽게 쓸 수 있는 글 하나, 그리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글 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글들은 어, 공부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글이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든 거를 잡기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쓰는 글은 나한테도 내 지식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블로그가 성장하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키워드를 선정한 키워드 내가 쓰고 싶은 글은 키워드가 좋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청약을 공부하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첫 번째 트랙을 이상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한번 활용해 좀 이제 내가 블로그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나 그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 투트랙 전략을 한번 또 사용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이야기 드렸네요. 또 이야기 네, 들다 보니까 1시간이 훅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또 시간이 또 돼가지고 질문 한두 가지 정도 있으시면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있으세요? 일단 저는 네. 글 쓸 때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또 아침을 놓쳐버리면은 또 쓸 네. 수 있는 시간이 또 없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날마다 뭐를 넣을까 이제 이미지 찾아서 또 헤매고 예, 아, 키워드를 찾아서 헤매고 이러다 저러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이거가 근데 이제 또 전자책까지 막 하다 음, 보니까 글 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길 뿐더러 또 네. 스트레스가 또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막 글 내용도 좀 잘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시간만 자꾸 보내기도 하고, 뭐 이래 조금 요즘 좀 헷갈리네요. 음,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투스텝 전략을 잘 네,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투스텝 네, 전략 할 그거 때, 정말.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수학과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하면은 저 여기 뒤에 그 책들을 일부러 약간 데코 형식으로 깔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 제가 글 쓸 때 참고하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청약 쓸 때는 이 책을 참고하고요. 음, 재건축 쓸 때는 이 책을 참고하고요. 그러니까 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지? 막 성공하는 거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건 여기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해 요소.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거 시리즈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도 제가 막 자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 써야지. 오늘 어떤 내용을 음, 써볼까? 목차를 음, 봐요. 목차를 딱 보면은 오늘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그럼 딱 그냥 골라가지고 이 책을 똑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책에서 제목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실패가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이유. 그럼 5가지가 뭐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 얘기했던 5개를 쓰고 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써내려 가면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간을 계속 이제 줄이는 연습을 해야 이제 그럼 저는 이제 그래서 책을 엄청 추천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 예, 개 있으면은 책 2주제 써야지 하면은 그냥 그 책을 딱 열어가지고 쭉 보고 요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쉬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좀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 예, 또 지금 셀파님이 또 전자책도 쓰시고 사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블로그에 온전히 집중하시기에는 예,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 이제 네, 거의 이제 끝날 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시니까 그거 하고 나시면 이제 블로그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을 좀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토로님은 질문 예, 아, 저 없습니다.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 블럼에 지금 오기 하고 있는 거 끝나면은 제 채팅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초청을 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왜냐면 거기서 예, 이제 전자책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블로그 운영에 대한 음, 것들도 이제 많이 나누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예, 들어갈게요. 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활동하시면은 아마 거기에도 이제 블로그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이제 또 제가 만약에 셀파님 블로그에 운영되어 가지고 그 어떤 실제로 막 인터넷으로 막 해야 되는 막 그런 것도 어려우신 부분들을 거기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못 드려도 또 거기 있는 음, 분들이 대신 답변을 또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즉시적인 답변을 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채팅방을 일단 링크를 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접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아까 뭐 결혼 이거는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벌써 3주차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차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분석까지 하면은 끝이라서 그 중간에 지금 줌 미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말이라서 좀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3차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용 시간을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은 이걸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소로님도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셀파님도 전자책이랑 블로그 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네,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